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날씨 화창하고 맛집을 찾는 일부 타 지역 손님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저희 가게는 좀 한산하네요. 소문이 나서 이렇게 찾아주시는 가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요번이 세 번째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10년을 주기로 지금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데, 중국은 경제가 국가주도, 정부주도, 계획경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물론 100% 계획경제는 아니고 일부 특구나 자본시장의 논리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형태. 그래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국가가 상당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린다. 일단 출발을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차 상승이 2005년도에서 2007년도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이 부실이, 경제적 부실이 일부 좀 있었어요. 있어서 그 부실을 털어내고자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죠. 결국은 자국민들이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 자금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컸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 1200 했던 상하이 지수가 6000까지 갔습니다. 5배 갔다가 최고점을 찍고 1700까지 내려옵니다. 1700까지. 1200에서 6000 갔다 1700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부실을 많이 털었죠. 그것을 물론 중국 자국민들도 일부 아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생각 혹시 나실라나 모르지만 박현주 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미래에셋증권 대표. 그분이 그 당시에 중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증권가의 전설 아니에요, 박현주 씨가? 그리고 어떤 펀드 문화를 만들었던, 지금은 미래에셋 회장인데, 그 당시에 중국 상하이 증권에 투자해서 뭐 18조 원 손해받느니 막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펀드가 조성이 됐던 게 2007년도에 많이 펀드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 증권 시장이 이제 화랑이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죠. 박현주 펀드, 각종 펀드들이 많이 해서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부실을 털어주는데 우리나라 자금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돼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2차 주식 화랑이 10년 후인 2015년도. 왜?
그 당시 2000에서 상하이 지수가 5000 갔다가 2700으로 내려왔죠. 2.5배 오른 거죠. 2000에서 5000 갔으니까. 그때는 그 10년 전에 한번 속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4배 막 이렇게는 급등을 안 했는데 2.5배 정도 올랐어요. 2000에서 5000까지 갔으니까 상하이 지수가. 그때는 부양을 왜 했냐면은 중국이 2010년도에 10.5, 6%대 경제 성장률을 했어요. 그런데 11년도, 12년도, 13, 14년도 가면서 이게 2014년도에 6.9%까지 내려왔어요. 경제 성장률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뭐 8점 몇, 7점 몇, 그러면서 6.9까지 내려왔죠. 한 4포인트의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니까 국가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증시 부양의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때 내놓는 것이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기업 공개를 합니다. 한 300곳 넘게. 그리고 유상증자를 해요. 그 화랑으로 일어난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공개하고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 수가 4배가량 증가합니다. 4배. 선전 증시는 0.8조에서 3.3조까지 갔으니까. 상하이 증시는 1.5배 증가합니다. 주식 수가. 기업 공개가 한 40곳 정도 기업 공개가 이렇게 돼요. 주식이 이렇게 화랑될 때 기업 공개를 많이 하거든. 결국은 해외 자금으로 그렇게 기업 공개를 하고 해외 자금이 그 기업 공개하는 회사의 주식을 다 사는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한 것도 다 이렇게 사고. 물론 자국민도 샀겠지만 우리나라 자금도 많이 그때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2015년도에 그렇게 기업 공개하고 유상증자해서 증권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거기서 유입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빅테크라든가 첨단 산업 이런 쪽에 투자를 해요. 스타트업. 그 당시 투자했던 기업들이 지금 중국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갔거든요. 기업 공개하고 유상증자. 2007년대에도 굉장히 많이 자금이 갔어요. 손실만 18조 원이었으니까요. 박현주 펀드만. 다른 펀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번에 2024년 10년 정도 지났죠. 2015년에서 요번에 9월 24일 날 중국 당국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합니다. 지급준비율 0.5% 줄이겠다. 그 효과가 한 190조 되거든요. 금리 인하를 0.5% 하겠다. 또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조엔, 2조엔인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요. 1조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인데 2조엔이면 380조거든요. 그래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 만에 27%가 올랐어요. 이거는 기정사실적인 거. 27%가 오른다는 거. 9월 30일 날 그렇게 오르고 나서 발표가 10월 8일 날 발표를 했는데 막상 발표는 38조 2조 2천억 위안만 부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10분의 1만 부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38조 효과밖에 없는 거죠. 380조 부양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발표 10월 8일은 그거의 10분의 1인 2천억 위안 38조만 부양한다고 하니까 주식이 거기서 또 빠져요. 8% 빠집니다. 8%. 그러면 9월 24일 날 대비 최고점이 27% 올랐다가 8% 빠지니까 9월 27일 대비 24일 대비 실질적으로 이제 17% 오른 상태예요. 지금은. 문제는 이런 중국의 액션이 지킬 거냐. 2천억 위안 했고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량의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정책 지원 계획을 실행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 이제는 세 번째 이제 속는 거잖아요. 요번에 속으면. 그러니까 요번에 급등을 안 한 거예요. 만약 급등했으면 200%, 300%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배는 올랐을 거예요. 요번에.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한두 달 동안. 근데 10월 8일 날 발표를 2천억 위안 38조만 일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꺾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17%밖에 오르지 못한 겁니다. 원래 중국이 지금 버블이 11조 위안 돼요. 2조 위안 갖고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출발을 해보는 건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GDP 대비 국채 발행이 10%밖에 안 돼서 마지막 카드예요. 이게.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수익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감안하고 국채 발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이에요. 제가 저번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조 위안 한다고 해놓고 수정을 좀 한 거죠. 2천억 위안으로. 이거 한꺼번에 2조 위안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한 번에 380조? 우리나라 올해 201조 발행하잖아요. 차환하는 거하고 신규 발행 합해서 201조 위안 발행하는데 201조를 우리가 국채를 발행했죠. 우리나라가. 근데 380조를 뭐 한꺼번에 한다?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 중국 경제가 아무리 커도. 그래서 요번에 이제 중국이 자금 정책, 국제 위안화 정책으로 증시를 부양하면서 경제 침체에서 저성장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위안화를 어떻게 이제 수위를 맞추면서 가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달러는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1조 3천억 달러로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7,500달러 반밖에 안 갖고 있죠. 지금은 일본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한 8,500달러. 그래서 물론 기축통화인 달러 위상에서 벗어나려고 브릭스를 거점으로 해서 위안화를 이렇게 융통하려고 이렇게 해보지만 사실 아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금융 패권을 갖는다는 게 저건 중국이 버겁다. 먼저 경기 침체부터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증권시장부터 이렇게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국 언론이나 방송에서 과대하게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뭐 부양을 위해서 많은 국채 발행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거다. 그런데 100% 믿으면 안 되고요. 잘 봐야 돼요. 중국은 이렇게 딱 치고 빠지잖아요. 경기가 화랑될 때 싹 팔고 그거를 떠넘긴단 말이죠. 해외 자금한테. 물론 일부 자국민한테도 조금 떠넘기지만 대부분 해외 자금한테 떠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관들은 요번에 세 번째니까 이제 잘 안 속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중국 시장이 화랑이 된다고 해서 막 쫓아가는 거는 좀 조심하고 냉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지표, 또 실질적인 부양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지급 준비율을 0.5% 내리나 금리를 0.5% 내리나 이런 것들도 환매 조건부 채권 이것도 뭐 0.1%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중국 투자를 하셔야 돼요. 치고 빠진 거를 2번을 이미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신뢰를 사실 많이 잃었어요. 해외 자금한테. 언뜻 저번 동영상에서 주식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왔던 주식이 이제 체험담 시리즈로 이제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언뜻 중국 시장 생각나서 이렇게 잠깐 찾아뵙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하시고 내 돈 갖고 하세요. 빚내서 하지 마시고 주식은 부동산도 마찬가지. 선물은 더 위험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제 체험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매수는 기다리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